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5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녹음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1980년대의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으로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실천과 논의에서 보다 토착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 혹은 예술적인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일상생활 속의 실천으로 나타내도록 실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의 그 주된 목적의식이랄까 그 주된 전제 혹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된 철학, 전제 등이 언제 발생했느냐 하면 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할 때 예술이라는 것은 서양 예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서양의 근대 예술을 말하는 것이죠.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 정립된 장르 예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수입하고 이 땅에 이식하기를 원했죠. 한국에서 서구적 근대 무용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최승희입니다. 최승희가 처음으로 근대 무용을 보게 된 것은 자기 오빠 최승일이 자기를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첫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근대 무용을 보고 최승희는 자기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가 최승희 자기 여동생에게 너 저거 배워보지 않겠니?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승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걸 배워서 무엇하오? 무용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된 소녀의 궁금증은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빠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오빠는 자기 동생 최승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엇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지고 조선에도 저런 예술 운동이 있어야 한다. 오빠 최승일이 동생 최승희에게 서구적 근대 무용을 배우라고 권했던 이유는 그것이 최승희의 인간적 발전이나 최승희 개인의 미적 실천이 되기를 원해서였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최승일은 자기 여동생이 서구 무용을 배워서 서구적 예술, 근대 예술의 형식을 익혀서 그것을 이 땅에 이식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이 서구 근대, 서구의 20세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데 기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예술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민중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먼, 보다 수준이 높은, 초월적인 고급 문화로서 간주되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급 문화에 대한 갈구 혹은 갈증 혹은 동경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요, 양옥집이나 아니면 하여튼 좋은 집에 살면서 집안에 피아노를 하나 들여놓는 것이 신여성들의 커다란 꿈이었죠. 피아노라는 것은 고급 문화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영향력 혹은 추세가 197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긴 했죠. 제 기억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도 90년대 초 이럴 때까지도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동네 골목마다 피아노 학원이 있기도 했고요. 저희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연구하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때 누나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우리 집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어머니 말씀이
주변에서 다들 자기 자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안 가르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급 문화의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많이들 가르쳤었고, 또 그래서 좀 잘 사는 집에서는 자기 자식들한테 발레니, 무용이니, 바이올린이니 여러 가지 악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곤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런 그 예술을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죠. 꿈꾸지 못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뼈아픈 근대화 과정과 연관되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고급 문화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동경을 가지는 것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실생활, 특히 민중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초월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먼 세상의 이야기였는데 1980년대부터는 그 예술적인 것들이 민중의 일상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민중의 생활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씨앗이 되고 가장 그 기초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5회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길어져 버렸네요. 다음 회에서 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